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큽니다. 여기에다 당초 목적인 학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을 받습니다. 반발이 확산되자 대구시 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개 단체로 구성한 지문 등록 반대와 인권 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 청소년 학부모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정책이 너무 경솔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지문 인식기 설치된 그 공간 안으로 학생들이 뛰쳐나오자면 과연 그게 안전한 공간일까요? 개인정보는 물론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셨나요? 대구교육청은 애초에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정책이지만 교사나 학부모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두 가지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일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지문인식기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을 통해 급식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 잠정 중단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구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려다 결국 말썽만 빚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급 상납과 은폐 의혹이 이어졌고 상납이 너무 괴로워 퇴직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급여 일부가 전 이사장에게 상납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당시 전 이사장의 아내 A씨와 직원이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직원은 전 이사장이 힘들어서 도와줬다고 월급 상납 이유를 경찰에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달래기와 숨기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도와줬다고 해라. 그렇게 강요를 하였고 그대로 얘기를 했는지 그 후에 메시지로 물어와서. 한 퇴직 직원은 월급 상납이 싫어 퇴직을 결심했다고 폭로합니다. 제가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돈을 줘야 하니까 제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제 월급의 일부를요.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한 직원의 통장 거래 내용입니다. 2014년 매달 40만 원씩 전 이사장의 차명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라 하면 제가 다음날 나가야 될 그런 그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달라는. 사람이 증거 남기기가 싫었는가 봐요. 회장 방이 있어요. 현금을 찾아서 거기 책상에 서랍에 넣어놔랍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야, 글쎄 그건 저 모릅니다. 그거 다 정리가 됐고 그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다 정리되는 걸로 가능하니까. 공익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직원 월급 상납 및 은폐 의혹.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이 드러난 만큼 경찰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재단의 채용 비리를 밝혀내고 당시 대표와 본부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채용 비리 뒤에는 노조 파괴에 따른 대가성 특혜 정황이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대구문화재단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직원 24명이 가입해 교섭권도 확보했습니다. 재단의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혹은 상명 하복의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바꿔달라. 그러자 대구문화재단은 추경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해 노무사를 고용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노무사의 의견서를 보면 단체 교섭을 지연시키고 1년 뒤 다른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한 당시 간부의 수첩에도 자체 노조 설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5년 5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재단 자체 노조가 만들어졌고 노무사의 조언대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기존 노조는 와해됐습니다. 팀장을 직원으로 발령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에 있으면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라고 다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년 뒤 대구문화재단은 3차례에 걸쳐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첫 번째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재단의 자체 노조위원장의 항의로 중간에 합격자 선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붙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 5명이 붙었는데 합격자 중 3명은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서는 비정규직이던 자체 노조 노조위원장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4명 중 3명이, 세 번째 채용은 3명 모두 재단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재단 자체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자체 노조의 위원장은 정규직 채용과 동시에 팀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친인척 특혜 의혹을 받았던 경영본부장 A씨의 라인으로 분류되던 이들은 A씨가 사표를 낸 이후인 지금까지도 대구문화재단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채용 비리로 탈락한 응시자의 구제나 채용 비리로 뽑힌 이들의 채용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파괴 대가성 여부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의 시의원이 지난 2016년 미국 출장에서 스트릿바에 갔었다고 해당 현지 가이드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했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최교일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당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출장 여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교일 의원은 취재진과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9월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간 사실이 있으며 저녁 식사 후 일행과 간단히 술집에서 술 한 잔씩 했지만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지도 간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영주시청 공무원 역시 스트립바가 아닌 일반 술집에서 간단히 마신 게 전부라고 기억했습니다. 우리 일행들끼리 그저 얘기 나누다가 나온 거 그게 다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게 다입니다. 스트릿바 출입 사실 여부와 별도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출장 여비를 영주시에서 부담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지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근거는 없지만 영주시는 당시 보좌관에게 200여만 원, 비즈니스석을 탄 최 의원에게는 6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여비는 국회 사무처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공무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하자 민간인에게도 국외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들어 지급했다고 영주시는 밝혔습니다. 최교일 의원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출장 관련 단체에 소속된 민간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천군 의원에서 시작된 해외 연수 파문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고령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고령군은 지난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 일대에서 야생동물 분변을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은 분변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지역 내 가축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철새 도래지와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결과가 저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이동 제한은 즉시 해제됩니다. 오늘 내린 눈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대구시 중구 동성로와 남구 대명동 일대 상가와 주택 650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겨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춰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송전선로에 눈이 쌓인 데다 바람이 불어 정전이 됐고 2시간 지난 오후 3시 10분쯤 전기 공급을 다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성금 모금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는 목표액인 99억 8천여만 원을 넘기면서 4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도 152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습니다.